그런데 희한한 건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 정말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하고 뭐 다시 급등하고 네. 이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은 되게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상하이 주식시장하고 심천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상해 상장한 기업들만 봐도 거의 거의 90% 이상이 국유기업이에요. 무슨 말 상장한 기업이 국유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주주가 국유기업이라는 건 나라 거잖아요. 중국 정부. 주식이 떨어지려면 주주들이 팔아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 상황에서 국유기업들이 팔겠어요? 워낙 평시에도 잘 안 팔아요. 중국 주식이 거래량의 80%를 개인이 해요. 근데 개인이 그 전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주식 보유 비중은 뭐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거래는 80%를 하는데 매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평시에 거래는 걔네 하는데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국유기업이 주로 국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이건 공산당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정부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자산 사이드 자산이 떨어지게 하려면 아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금융시장의 폭락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들어와서 한국도 그렇잖아요. 몇 번 국가대표팀 들여놓잖아요. 국민연금이 좀 매입하고. 국민연금 매입하고 펀드들 특별 또 안정펀드 만들잖아요. 그 안정펀드 들어가 주식을 사주고 채권 사주고 중국에서 지금 그래서 증권, 은행, 보호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해요. 얘네들이 다 또 국유예요. 돈이 제일 많은 게 뭐죠? 보험사잖아요. 그렇죠. 다 국유잖아요. 은행 다 국유, 증권사 다 국유. 얘네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풀었죠. 원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입 비중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뭐 30%까지 사게 한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럴 때 더 사도 된다 제한을 이러면서 걔네들이 또 받쳐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주가 지수는 정책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받쳐주는 시장. 시장 너 알아서 갈 대로 가 이런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중국에서 돈 벌려면 국가대표들 중국 정부의 입을 보면 돼요. 100%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정부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네, 정책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근데 코로나19 이후 지금 처음에는 중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그러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나요? 몇 프로 정도 안 되나요? 중국이 이렇게 보면 2018년에 거의 마이너스 50% 떨어졌어요. 2018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작년에 한 25% 회복했어요. 그 절반을.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한 사람 다 돈 벌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지금 1, 2, 3이잖아요. 그게 올해 사실은 거의 올해 지금 보니까 떨어진 한 10몇 프로 떨어졌어요. 올해 저점이 2,400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2,700이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10몇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몇 프로 떨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미국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몇 번씩 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 워낙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좀 전망이 좀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인가요, 현재 한국에서? 중국은 인덱스 하기에는 우리가 인덱스 주식 내가 종목을 잘 보면 종목을 사고요. 내가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내가 밝다. 거시경제 나는 이렇게 바다에서 서핑하는 운동처럼 내 서핑 잘하려면 바다에서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서핑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는 파도를 보거든요. 이게. 근데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주식시장의 이 인덱스가 파도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가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려 알려면 중국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 있으면 인덱스를 하는 거고, 난 그거하고 상관없다 하면 워린 버핏처럼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목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 코로나는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체 글로벌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uncontact, 비접촉 홈 이코노미, 그다음에 비접촉 이코노미, 산무, 무출입, 무대면, 출근도 원격 근무, 원격 근무, 이런 산업들. 근데 이런 것들이 밑에 또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oT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 근데 이런 쪽에서 중국이 몇 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한에
또 주식 이름은 안 말하겠지만 광케이블 세계 1위예요. 얘네들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춰요. 전 세계 광케이블 1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주가가 얘네가 제일 높을 때 70몇 위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한 30몇 위안 갔다가 지금 50까지 회복이 왔어요. 요 며칠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50몇 원이거든요. 위안화로.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근데 그게 70몇 원까지 앞으로 20%, 22위안 올라간다 하면 벌써 40% 수익률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인덱스는 좀 봐야 돼요. 인덱스는. 근데 종목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이후 네. 그 앞으로 이 변하게 될 어떤 사회 트렌드에 맞는 네. 아이템을 가진 그렇죠.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중국 본토주 혹은 네. 홍콩 중국주 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시청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좋은 주식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된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한 그 주식도 홍콩에도 상장했어요. 중국 본토에도 상장했고 홍콩 이런 주식들은 홍콩 거 사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홍콩의 주요 투자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에요. 이제 같은 똑같은 하나는 본토에 상장이 되고 하나는 홍콩에 상장됐는데 주요 거래하는 주체가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기관 투자다 보니까 기관 투자주로 거래하는 상은 그 가격이 레셔널, 합리적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기업의 가치를 안 봐요. 그냥 단타예요. 데이 트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본토주하고 이 홍콩의 똑같은 기업의 주식인데 가격이 항상 싸요. 홍콩게. 홍콩게 싸요? 예, 똑같은 주식인데 이게 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무조건 싼 게 좋아요. 똑같은 기업의 주식인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홍콩게 항상 싸요. 왜냐면 이건 기관 투자가들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홍콩고 결국 홍콩에 싼 장점이 또 뭐냐면 내가 사기도 편해요. 거기는 자본 유출이 자유잖아요. 중국은 본토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본 항목이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편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홍콩게 좋고요. 근데 홍콩에 좋은 주식인데 홍콩에 상장 안 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후광퉁이라든가 썬강퉁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많은 시범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본토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종목의 이 가치를 내가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정부에서 정책 시라고 해주는 정부에서 받쳐주는 가격이 있고 개인 트레이드를 받쳐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 기업의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보고 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회사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중국의 어떤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좀 싸졌을 때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시점이 중국 투자에 들어가기 좋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주가 시장을 평가할 때 퍼나 PBR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주식을 오래 한 사람 잘 알겠지만 주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3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이 경제 주기하고 같이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경제 주기. 경제가 하락하면 이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는. 보통 한국에서 순환주라고. 예, 순환주. 예, 근데 그건 어떤 특징을 떼냐면 순환주는 경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통 어떤 순환주냐면 선택성 소비. 예를 들면 내가 명품 브랜드라든가 고가용 뭐 술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돈이 있을 때 하는 소비들은 다 선택성 소비인데 얘네들이 보통 그 순환주예요. 얘네들은 퍼라는 우리가 PER 그 지표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 경제주의 어닝을 어느 만큼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PBR로 보고 PBR이 1보다 작은 주식들을 사면은 리스크가 적어요. 네. 그 다음에 방어주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경기 방어주 같은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의약품 이게 다 경기 방어주예요. 이거는 의약품이 있잖아요. 경기가 나쁠 때도 잘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기업이 파산하고 이러면 몸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렇죠. 이게 또 병원 가고. 또 경제가 잘 될 때는 돈이 많아서 병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방어주고 굉장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퍼가 났거든요. 전반적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지금 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기는 괜찮은 시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식은 성장주라고 해요. 기술이 있는 주식들. 기술이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우리 벤처 주식, 벤처 기업들, 뭐 특히 바이오 쪽은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성장주, 벤처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기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내가 그 기술을 모르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네. 그 어렵잖아요. 네, 바이오 네. 쪽은. 그래서 정말. 이런 성장주는 퍼가 높아도 사도 돼요. 왜냐면 그게 올라가는 그 성장이 내가 퍼에 높은 거 사도 퍼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기술만 알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국 주식이 들어가기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네. 어떤 네. 산업군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 네. 어떤 거는 아직 안 되고 네, 뭐 어떤 다 거는 틀리다.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일관적인 답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그 미국 상황을 보니까 이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그 코로나 이후를 보고 지금 빵이 뜨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 네. 뭐 애플 네. 뭐 이런 회사들. 네.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바이두나 그렇죠. 뭐 이런. 지금 화웨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틱톡이라고 하잖아요. 네. 틱톡들이 내놓은 이번에 이름이 뭐죠? 페일렌인가? 페이 뭐인데요? 그 원격 근로. 원격 재택근 예, 원격 재택근 원격 업무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페이슈. 이름이 페이슈예요. 이게 원격 근무 프로그램이 틱톡에서요? 예, 틱톡에서 내는 거예요. 틱톡. 전혀 업무가 틀린 것 같은데. 예, 그 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내놓냐면 그 알리바바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띵띵이라고. 그게가 지금 사용자가 원격 교육이에요.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었어요. 2억 명. 근데 지금 그게 너무 가부화가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많다. 예. 사용자가. 그 다음에 화웨이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름이 윈렌즈인가? 하여튼 그것도 원격 업무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지금 수요가 거의 50%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까 무대면 출근, 무접촉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원격 근무, 원격 근로, 원격 교육 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어야 이게 코드를 다운시켜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게 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 이게 다 기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다 그게 아까 말하는 주로 빅텍 기업들이에요. 빅텍 기업들이. 빅텍 기업들. 얘네들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장주에서 포함이 되겠네요. 이게 성장주죠. 네. 이건 성장주죠. 그러면 지금 가장 좀 그나마 네. 교수님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는 그 뭐 순환주, 뭐 방어주, 뭐 바이오, 뭐 이런 네. 성장 이런 것들 가운데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거나 아니면 계속 지켜보면서 싸지는 네. 그 어떤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그런 게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지식은 제가 말했죠. 2018년 50%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미 낮아진 상태다.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 안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평균이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에 20-30% 회복이 됐고 올해 또 10몇% 떨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는 낮은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긴 해요.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회 온 거는 맞아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기회는 예, 온 것이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서킷 브레이크 몇 번 떨어졌는데 처음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다 주식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낮으니까 내가 도움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40몇 %예요. 왜요?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떨어질 때 들어갔는데 또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왔는데 네가 돈 번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를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 기회는 왔다. 이건 100%인데 그렇다고 네가 돈 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언제 주식하고 어디가 이게 금융 투자는 타이밍이 그렇죠. 기회는 왔지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냐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기회는 왔다. 100년에 한 번씩 어느 기회 왔다. 그렇지만
네가 그 기회를 잡냐는 너의 들어가는 점과 나오는 점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은행에 돈 넣어서 로후를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돈이 쪼들리지 않고 난 좀 여유 자금이 있어. 그리고 좀 저축서 개념으로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놓고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그럼 아까 서킷 브레이크 4번 걸려도 상관없어요. 회복되니까. 어차피 그게 진짜 아까 말하는 가는 산업이면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게 아니면 막 어떤 사람 비즈니스 하거든요. 이게 막 지금 기회 왔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끝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기회는 온 것이고 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이제 자기 투자 전략을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절대 빚내서 무리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3가지 주식을 말한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